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생명보험사의 대표,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교보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보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텐데요.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생명보험사의 대장주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사실 교보생명은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좀 생명보험사 중에서 교보생명을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취업 준비생 분들 중에서 교보생명 상장도 안 되어 있는데 좋은 회사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장만 안 되어 있지 정말로 생명보험사에서 친다면 역사도 오래됐고요. 무엇보다 정말로 복지라든지 아니면 무엇보다 임직원들에게 정말 잘하는 회사 중에 바로 생명보험사 중에는 교보생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보생명 회원 가입을 하셨거나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안 됐다고 교보생명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상장만 안 되었을 뿐이지 정말로 기업은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들 정말 지원하고 또 많이들 도전하는 회사이기도 하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T를 보면은요. 사실 제가 좀 교보생명하면 떠오르는 건 교보하면 책이죠. 사실 교보생명보다 교보문고가 우리에게는 더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책으로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교보생명을 한번 펼쳐볼까요, 오늘? 자, 기업 설명, 기업 분석 들어가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회사 소개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회사 소개 어떻게 하나요? 그러시는데요. 회사 소개는 간단해요. 그렇다고 회사 소개를 물어보는 면접은 없죠. 하지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자신만의 어떤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보생명은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을 이념으로, 이념이 뭐라고요? 민족자본 형성, 국민교육진흥. 이것이 바로 창립 이념입니다. 이 포인트를 꼭 아셔야 되겠죠. 어떤 철학으로 준비가 됐고 창립을 했는지. 그다음 교육이 민족의 미래다라는 신념. 신념이 뭐라고요? 교육이 민족의 미래다. 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의 보험의 역사를 이끌어온 59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든든한 생명보험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상부상조하여, 그렇죠? 상부상조하여 미래의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평생 든든 한마음으로 소중한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바로 비전 2020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이 상부상조하여 이 포인트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상품 채널 혁신 넘버원 생명보험사라는 비전 2020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보험회사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철학, 또한 기업이 걸어온 길을 꼭 아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지만 내가 내 적성과 맞는 회사고 내 철학과 맞는지. 가끔 가다가 요즘에는 잘 나오진 않는 질문인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회사에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의 철학이 무엇이냐, 어떤 기업 철학 이념이 창립 이념이 있느냐, 요즘엔 잘 나오지 않는 얘기죠. 하지만은 돌발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당연히 내가 입사 지원자라면 이거는 예의죠, 예의.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다. 회사 소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보통 일반 어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명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58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창재 대표 이사 되어 있고요. 자, 소재지 되어 있고 한번 기구 잠깐 볼까요? 기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본사 있고요. 영업 부분 이렇게 있는데 영업 부분에 15본부, 투사업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업 분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인원 한 3,700명 정도 이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7년도 보고서거든요. 2017년도 보고서. 그러니까 2017년 10월, 12월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마감되고 연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3,757명 정도의 임직원 수를 자랑한다더라. 설계사 중요하죠. 이게 보통 우리가 보험회사를 평가했을 때 설계사가 몇 명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17,000명 정도. 교보생명은 좀 특징이 뭐냐면 정말 설계사의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 부분을 17,348명 정도가 2017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보고가 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규모를 자랑한다. 교보생명이 이렇게 설계사 부분 볼 수 있겠고 걸어온 연역도 우리가 볼 필요 있는데요. 연역은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온 길만 보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뭐 면접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무슨 뭐 역사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런 거는 그냥 훑기만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58년도에 설립이 됐다는 부분, 그죠? 뭐 진학 포럼 뭐 했다 쭉 넘어갈게요. 80년도 들어오죠. 교보문고 주식회사 설립했다는 부분 쭉 넘어갈게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 아이고 자 넘어가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교보인의 뭐 비전 2010 이런 어떤 표가 있거든요. 선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어떤 목표를 잡아요.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교보 전체 그룹이죠. 교보인의 비전 2010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건 2020이죠. 2020년 이렇게 해서 2020 비전까지 나왔죠. 2001년도에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볼까요? 2011년도 이후에 보면 2015 선포했고 그 다음에 16년도에 교보인의 비전 2020 선포했다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했던 비전 선포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교보인의 비전 2020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뭐 방송 시간에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고요. 그래서 찾아보셔서 교보인이, 그러니까 교보생명이 또한 교보그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철학과 생각을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17년도에 무디스로부터 3년 연속 A1 신용등급 획득했다는 부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지속가능성지수 8년 연속 업종, 그러니까 생명보험 업종 1위 했다는 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예의상 충분히 알아둘만 하겠습니다. 정말로 교보생명 여러분 정말 자랑 많이 하거든요. 저렇게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자긍심에 이제 건드려 주셔야 되거든요. 면접위원들의 자긍심, 회사의 어떤 자긍심을 좀 건드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좋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교보생명은 이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상들을 받은 훌륭한 기업입니다라고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 속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의 특징은요. 뭐 기출면접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방송의 특징은요. 교보생명의 특징이 그래요. 오늘 했던 이런 사업 소개라든지 기업 분석을 해드릴 텐데 그게 다 사실 기출면접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따로 뭐 이거 기출면접이다 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 정리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부터 말씀드린 이런 기업 분석 앞으로 얘기할 부분은요. 실제 기출면접에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질문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뭐 제가 기출면접에 따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업 분석이 아니라 기출이구나, 면접 질문이었구나, 거의 답변이었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업 속에 생명보험 사업 프로세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생명보험 프로세스는 가입, 유지, 지급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실제적으로 과거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겠죠. 가입, 유지,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는 부분. 가입 단계에서는요. 생애 설계를 통해 고객의 니즈와 경쟁력에 부합하는 최적의 해결안을 고객에게 추천하고 꼼꼼히 설명하는 부분이다. 유지 단계에서는요. 고객에게 계약 내용,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계약 내용 및 향후 보장 내역에 대해서 안내하고요.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지급 단계에서는 지급 사유 발생 시에 보험 계약에서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 역경 극복을 지원해드릴 수 있고 납입한 소중한 보험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적으로 영업도 중요하지만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임보험이다 보니까 사망 시 돌려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굉장히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운용을 할 때도요, 정말 안정성 있게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특히 영업도 중요하지만 상품 개발하는 부분이라면 상품 개발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메커니즘, 생명보험이 주요 차지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물어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가입, 뭐 지급, 뭐 유지, 그렇죠? 가입, 유지, 지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것. 교수님, 뭐 숫자 외워야 되나요? 그거 왜 외웁니까?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17년도 사업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숫자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요, 정말로 오늘에도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쓸데없이 그런 시간에 할애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거든요. 이렇게 숫자는 외울 필요 없다. 하지만 프로세스 정도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신규 가입 건수, 보험 지급 건수, 보유 고객 이런 것은 주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더라.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나오셨어요.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이죠. 참, 얼굴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들어갈 회사인데 얼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얼굴을 제가 굳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눈을 익숙하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보생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불확실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늘 새롭게 도전하고 더 크고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동발전이라는 기업 경영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철학이 어떤 철학인지 아시라라는 측면에서 갖고 와봤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사실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보생명과 관련된 어떤 그 부서와 아니면은 어떤 관련된 분들과의 관련된 파트와의 가치 사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보생명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딱히 뭐 얘기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보생명과 관련된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주변의 인물들과의 또는 주변의 기관들과의 가치 사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사실을 보겠습니다. 교보생명과 고객과의 가치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상품, 서비스, 가치 사실을 주게 되겠죠. 이렇게 고객에게 주게 되면 고객은 뭘 주나요? 그렇죠. 보험료를 주죠.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니즈와 원츠를 우리가 보통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보생명이 주는 상품, 서비스의 가치를 준다면 고객은 보험료라는 또한 신뢰라는 가치를 주게 돼 있죠. 이게 가치 사실. 그다음 교보생명, 생명보험사입니다. 그러면 고객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중요한 파트가 바로 설계사들입니다. 설계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보생명은 재무설계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FP라고 얘기하죠. 보통 재무설계사와의 관계, 가치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상품, 서비스 정보, 역량 향상 지원, 뭐 교육을 시켜드린다든지 역량을 향상시켜드리게끔 계속적으로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상품, 서비스, 정보, 역량 향상을 지원하게 되면 재무설계사는 재능과 노력을 가치라는 측면에서 제공하겠죠. 이런 어떤 역학관계가 존재한다. 그럼 또 다음 임직원도 있겠죠. 소속 임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성과 창출, 역량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가치를 교보생명에서 준다면 재능과 노력을 그 가치를 돌려주겠죠. 이런 가치 사실의 역할들. 그 다음에 투자자도 있겠죠. 성과와 창출이라는 말대로 준다면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보생명이 이런 결과물을, 이런 영업이익을, 이러한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합니다. 이렇게 주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라고 제시를 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을 드리겠죠. 또한 대출을 해도 마찬가지죠. 특히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출을 많이 받죠. 외국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안정성, 신뢰도 이런 신용 등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성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겠죠. 또한 돈을 대출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어떤 가치를 제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가치 사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어떤 부분과
이러한 뭐 고객, 임직원, 재무설계사, 뭐 투자자 이런 어떤 가치사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가치사슬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사슬의 니즈와 원칙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이러한 주요 네 부분에 대한 가치사슬의 역할을 말의 서술 형식으로 요약 설명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보생명의 가치사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밸류체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숫자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숫자 물어볼 사람 없어요. 그냥 교보생명이 정말 장사를 잘했구나, 사업을 잘했구나, 못했으면 왜 못했을까? 그 원인 분석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수익 볼까요? 2017년도에 15조. 와우, 정말 대단한 회사죠. 그다음 비용으로는 14조 정도를 썼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시겠죠? 뭐 이거 말씀 안 해도 상식으로 아시죠? 뭐 손익계산서 계산하는 법은 당연히 이제 수익에서 비용 빼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9,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뭐 법인세 차감해서 당기순이익 나오면 한 6,700억 원 정도 2017년도에 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여러분 봐도요, 굉장히 정말 교보생명이 탄탄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16년도 보면은 5,400원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17년도에 정말로 영업 인재들, 그 다음에 정말 소속된 재무설계사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말 그대로 결과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설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 또 17년도는 자료가 좀 오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18년도 반기 보고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업 수익 볼게요.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예요. 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한 7,600억 원 정도 벌었죠. 그 다음에 영업 비용으로는 한 7,1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영업 이익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나왔나요? 한 575억 원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에서 이 반기석을 보시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서 우리가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좀 넘어갈까요? 자, 임직원에 관한 사항 말씀을 드릴게요. 임직원에 관한 사항 쫙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요. 사업부분 볼까요? 교보생명, 생명, 남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전체 임직원 수가 보면은 한 3,800명 정도가 됐네요. 현재 반기 보고서입니다. 18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보면은 근속연수 보세요. 꽤 길입니다. 이게 생명보험사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근속연수 굉장히 길고요. 기본적으로 한 16년. 와, 대단하시죠? 자, 교보생명 남녀 보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기 보고서니까 4,8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뭐 말 그대로 일본 연봉이 4,800만 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을 강조드립니다. 반기 보고서로 보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4,800만 원 반기 보고서에 반년치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 70%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70% 더 받는다고 보시면 연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우리가 임직원 현황을 좀 우리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거 육아휴직 신청 복지 현황을 갖고 왔는데 갖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복직률이 90%입니다. 3년 연속 90%예요. 대단하죠.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는 번외입니다. 정말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직률이 좋을까? 육아휴직해서. 왜 안 떠나려고 할까? 보세요. 이렇게 복지가 좋습니다. 눈에 띄는 복지는 역시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 임차 자금 대여 이런 부분. 금융회사의 특징입니다. 이게 딴 거는 거의 엇비슷해요. 기업들은. 근데 이렇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라든지 대여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혜택이 잘 되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꼭 교보생명 입사를 지금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꼭 들어가시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복지도 잘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면접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산업 환경 및 분석 및 대응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보생명 지원자, 준비생 뿐만 아니라 보험업종에 손보던 생명보험이던 말 그대로 손보던 생보던 간에 보험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보험산업 환경 및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이거는요.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 표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면접 들어가셔서 꼭 답변을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면접 질문 들어오겠죠. 보험, 지금의 보험 업계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분명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정리를 한 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 답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끊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겠죠. 첫 번째로 사회, 경제, 제도, 이렇게 기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서 카테고리를 나눠주면서 설명하면 너무나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사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는요.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 1인 가구, 노인 증가라는 어떤 경영의 환경 변화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환경이 변화되고 있나요? 저성장,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영 환경 분석에서요. 이런 제도 부분도 있겠죠. 제도의 환경 분석이 있겠는데, 환경 변화들이 있겠는데, 무역제 중요한 거, IFRS 17, 보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거 모르면은 정말 낭패겠죠. 제가 장담하건대 보험업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요? 이 방송 보시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미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보험업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보험업계에서는요. 고객에게 돌려줄 돈을 뭘로 보죠? 부채로 봅니다. 그럼 부채의 기준을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금리를 볼 거냐 아니면 과거의 금리로 실제 그 상품을 팔았을 때의 금리의 기준을 볼 거냐 시가로 볼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과거의 금리로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바뀌어요. 바로 시가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도 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경영 측면에서 본다면 뭐가 되냐면 신뢰도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신용도의 문제에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신지급 여력 제도 등 재무 건전성 규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거 부분 충분히 있고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 따른 금융사 법적 책임 강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도 변화는 이러한 환경적인 어떤 변화들이 존재한다더라. 기술은 당연히 뭐 융합합이라든지 핀테크 기술의 발전, 그다음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so 아시죠?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 된다면 그럼 나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어떤 사회, 인구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되고 노인 가구 증가되는 환경 속에서 시사점과 대응 전략은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 전략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고객 보장 마케팅 강화를 통한 가족생활 보장, 이게 굉장히 보험업계에서는 요즘도 상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생활 보장 상품 가입 확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인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 자신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가족 포트폴리오를 다 같이 짜드리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가족의 보험들 이런 걸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짜드리는 이런 가족 생활 보장 상품의 가입을 확대를 유도한다. 이런 것이 어떤 대응 전략이 되겠고 영업교육 혁신을 통한 채널 역량 강화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험회사는요. 말 그대로 FP의 수, 그러니까 재무설계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력의 요인에 굉장히 미치거든요. 그래서 교육 역량 강화를 시켜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직업의 향상 능력, 채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대응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경제와 제도. 사실 경제와 제도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느냐. 보유 수익률 하락 방어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내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운용 대응 강화해야 된다. 재무건전성 규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재무건전성 규제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화를 대응 전략을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기술의 변화 가운데서는 당연히 이제 핀테크의 기술,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해야 되겠다. 금융업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고객의 니즈와 원칙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우리가 보험 영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적으로 보험 업종은요. 고객의 니즈와 원칙을 적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회, 경제, 제도, 기술의 변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영업망의 어떤 확충이라든지 채널 확충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죠.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그 말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실제 여러분 그 금융회사 들어가시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도 많고요. 교보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스킬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생명보험 주요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실제적으로 기출면접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교보생명은요, 개인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대출한 뭐 대출, 펀드, 신탁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생활보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노후생활보장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보험의 본연의 영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집중함으로써 고객이 미래의 어떤 다양한 역경을 대비해서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상품 구성을 보면은 보세요. CI 보험 있죠. 아시죠? 뭐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종신정기보험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보험 있고 퇴직연금보험 상품이 있고요. 어린이 뭐 교육보험 있고 건강상해보험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교육상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 특히 금융업, 특히 보험업에서 중요한 거는요.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분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보생명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장 들어가셔서 우리가 특히 그 면접위원들한테 교보생명의 상품은 생명보험의 상품은 이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요. 내가 이러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러한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분석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교보생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기업 분석을 하고 기출 면접을 보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죠. 정말로 따뜻한 회사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보험회사다 보니까 뭐랄까요? 도덕적인 어떤 말 그대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 회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 질문도요. 또한 다른 어떤 금융업과 대비해서 좀 차별점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출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은 사람과 관련된 질문,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떤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질문이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질문이, 그러면 인성에 대한 질문도 꽤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빨리 캐치하면 좋겠고,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교보생명에 꼭 입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Tragedy, are you an angel?